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지막 차르를 올페스의 창과 함께 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사실 마지막 차르는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컨텐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 올페스의 창 덕후로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제였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소개글을 읽어보면 저항과 변화의 기운으로 들끓던 20세기 초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려 한다. 그리하여 타오르는 혁명의 불꽃, 로마노프 왕가의 종말이 다가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르는 러시아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따라서 마지막 차르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뜻합니다. 마지막 차르는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한 황실 가족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큐앤드 드라마인 듯 학자들의 인터뷰랑 실제 역사적인 장소나 사진,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번갈아서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마지막 차르는 청불인데요. 역사 다큐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19금 장면이 웬만한 청불 영화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브리저튼 정도 수위인 것 같아요. 역사물이기 때문에 뭐 줄거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화에서 니콜라이 2세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차르가 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6화에서는 혁명이 끝나고 처형당하는 것이 주요 줄거리입니다. 이거는 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스포는 아니겠죠? 주인공은 당연히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와이프 알렉산드라 황후입니다. 중간중간에 인터뷰하는 학자들은 이 두 부부를 니키와 알렉스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요게 바로 그 니키 알릭스의 가족 사진인데요. 니키와 알릭스는 스라의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자식들은 유일한 아들이자 황태자인 알렉세이와 넷째 딸 아나스타샤입니다. 알렉세이는 니키와 알릭스가 어렵게 얻은 황실의 후계자인데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황태자의 이 병 때문에 알릭스는 라스푸틴이라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샤가 유명한 이유는요. 러시아 황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어쩐지 이 황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몰락한 황실의 최후의 황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바로 그 황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차르에서도 정신병동에서 자기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을 검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케다 리오코님의 작품 올페스의 창 또는 오르페우스의 창도 바로 이 시기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차를 보면서 올페스의 창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확히는 올페스의 창의 배경은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이 3개국이기는 하지만은 러시아에서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 부분이라서 러시아 쪽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올페스의 창의 세 주인공 유리우스, 알렉세이, 이자크 3명은 처음에 독일에 있는 성 세바스찬 음악학교에서 만났는데 이자크는 피아노를 배우러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고 알렉세이는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떠나고 유리우스도 알렉세이를 따라서 러시아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방금 전에는 제가 올페스의 창 주인공이 3명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4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네 번째 주인공이 바로 러시아에서 처음 등장하는 레오니드 유스포프 후작입니다. 원래는 보통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셋이 주인공이면은 남자 2명이 각각 이제 남주인공하고 서브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올페스의 창에서는 러브라인에서 서브남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중간에 합류를 합니다. 그 러시아에서요. 이 레오니드 유스포프 후작은 주인공 중에서 유일하게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유스포프 때문에 장르가 갑자기 이제 픽션이 돼버리는 거죠. 유스포프 후작은 황제의 조카딸하고 결혼을 한 조카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황실을 농락하던 라스푸틴을 암살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마지막 차르에서도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올페스의 창에서 유스포프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썸남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차를 보면서 유스포프 후작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를 4화에 바로 이 유스포프가 라스푸틴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올페스의 창에서 남주인 알렉세이 그리고 썸남인 유스포프는 둘 다 이제 러시아의 그 지위가 높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2명 다 조국인 러시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들인데요. 그 둘은 이제 조국 러시아에 대한 마음이 서로 다르게 표출이 됩니다. 알렉세이는 혁명에 가담하는 길을 통해서, 그리고 유스포프는 황실을 수호하는 길을 통해서 각각의 그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스포프는 이제 그 작중에서
우연히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 유리우스를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유리우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남주인 알렉세이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 굉장히 그 물러설 때를 아는 멋있는 캐릭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황제의 조카 사위였기 때문에 불륜남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차르에 대한 제 총평은요. 역사지식하고 드라마가 이제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내용이 이제 전혀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사에 관심이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초점이 러시아 혁명이나 뭐 전쟁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라는 이 두 인물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스토리가 굉장히 몰입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는 아니고 이들의 그 실제 삶 자체가 워낙에 드라마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저처럼 소싯적에 올페스의 창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차례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차례를 보면서 올페스의 창에 대한 애정이 다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키와 알렉스, 그리고 그 자녀들, 뭐 알렉세이나 아나스타샤, 그리고 라스푸틴, 유스포프 이런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올페스의 창에서 비중 있게 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올페스의 창 팬분들께 마지막 차르를 2번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